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많이네요. 오늘은 제가, 보통 이제 오디오북은 아니고, 이게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스크립부터,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가장 최근 영상에 아마 피터 린치는 대박입니다. 그 영상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투자 서적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투자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뭐,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정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진짜로 이건 따로따로 또 PPT가 이제 장표를 만들어서 별도의 원래는 그 장표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서 만들고 싶었는데, 와, 이거는 너무나 빨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그냥 그 음성으로 그냥 먼저 따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접하시는 당신 정말 로또 맞으신 거예요. 정말 행운아이시고 정말 주식으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는 여기서 리얼리이기도 하고, 진짜 부자, 가짜 부자 말고, 근데 진짜 부자, 가짜 부자 할 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라는 이제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단타를 진짜 최근에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매일 시세창을 들여다보니까 1, 2% 빠져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좀 마음고생 많이 했죠. 이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대박 종목 같은 거 딱 보면은 하루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메디톡스가 하루에 딱, 물론 고생 많이 했죠. 한 달 반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에 30% 상한가하고 다음날 또 거의 한 20% 상승해가지고 거의 60%까지 한 3일 만에 간 적이 있어요. 야, 그러다가 내려왔어요. 빨리 내려와가지고 결국 20% 25%인가 먹고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 제가 여기 리뷰에 영상 남겨드렸는데, 돈의 원리라는 걸 이제 오디오북도 했고 니콜라 영상에서도 좀 요약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이익은 과하다 싶을 정도 빨리 실현해라 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하필 그 책을 봐서 현대차도 빨리 팔아버렸죠. 현대차 제가 10만 500원에 팔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13만 5천 원인가? 그랬어요. 이거 봐라. 이게 진짜로 과하다 싶을 정도 빨리 파는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빨리 팔았으니까, 그리고 또 메디톡스 보면은, 돈 진짜 쉽게 벌 수가 있는 건데, 아까운데? 라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점점 더 이 탐욕의 눈이 멀어갔죠. 그러다가,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다가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시세창만 들여다보면, 뭐, 한 1, 2만 원만 잃어도 미쳐버리겠어. 안절부절되고, 안달이 나죠. 빨리 팔고 싶어가지고, 빨리 1%만 나라. 기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뭐, 좋은 일에 쓰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한테 이제, 뭐, 먼 친척 이제 조카들한테, 뭐, 만 원, 용돈도 만 원 주고 2만 원 주잖아요? 아니면 사실 뭐, 냉장히 얘기하면 술 먹고,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한턱 쏘기도 하고, 물론, 그리고 또 사실 뭐 지갑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술 먹고 뭐 4, 5만 원 택시 타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돈은 크게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물론 이제 술을 먹었다는 건 내가 나한테 썼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돈을 잃은 건데, 크게 보면 뭐 1, 2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목매하고 또 한 1, 2만 원 벌고 딱 팔고, 근데 그러면 팔고 나서 또 오르면은, 너무 빨리 팔았어. 근데 또 반대로 사자마자 내려가면은 1, 2만 원 손해 나면 미치겠고 안 달라고.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플러스, 결국에는 그래도 좀 차트 보고 해서 감 좋게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나서 결국엔 남는 게 한 4, 5만 원 수익 본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뭐 한 10만 원 이득 보기도 했고, 근데 또 5만 원 또 손해 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일주일 동안 5일 내내 하루 종일 창문 들여다보고 결국 남은 게 4만 원이에요.
순이익. 그러면 이게 정말 행복한 걸까요?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책을 이제 제 투자 서적, 이제 아무래도 주식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 서적이 좀 이제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차트는 싫어하기 때문에 차트를 싫어한다고 해놓고 단타하는 게 사실은 차트쟁이인 거죠. 장기 트레이더. 그러니까 오히려 차트쟁이는 낫죠. 차트쟁이는 오를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진짜 감으로 해요. 이거 오를 것 같은데 요거 봐라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기사가 떴는데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날 것 같은데 사. 그냥 사. 그 가격이 적당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그냥 사. 그냥 야, 적자 난 거, 적자 기업이어도 갑자기 뭐 상한가 가고 그러네. 대박 나네. 역시 소문에 살았어. 뭐 소스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으면 무조건 주식은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이제 정보도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보니까 이제 기업에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돈 먹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샀죠. 그러다가 딱 이제 선물 주는 산타에, 제가 여러 가지 책 얘기하겠는데 이 책이 이제 마음 정리가 좀 됐어요.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 이 책이 이제 처음 한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약간 부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좀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사실 또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선물 주는 산타라 딱 치면 바로 맨 위에 상단에 블로그가 딱 떠요. 이제 아마 파워 블로거이실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댓글도 한 600개, 1000개씩 있어요. 한 개 글 올리면. 근데 이분 마인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빨리 이게 지금 들어가도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걸 인용을 했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넘쳐난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사실 여기 SK 바이오팜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한 3일 연속 상각하는데 이렇게 매수 세력들이 아직도 이렇게 줄 서서 대기해서 있다. 이게 무슨 얘기겠는가?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라는 심리의 반영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로또를 벌고 싶어 라고 하는, 나는 하루에 20% 30% 벌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네이버 토론방 나오냐, 잘 먹었다 끄억 하면서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에는 얘네들은 이제 숏쟁이들, 장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바로 팔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다시 휘청거리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숏쟁이가 더 오를 거야 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SK 바이오팜의 정말 미래 실적, 성장, 장기적 실적 전망에 기대해서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정말 기대해서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이런 숏쟁이들이 넘쳐나면 결국엔 이 주식은 어떤 하나의 뭐 악재나 어떤 계기가 있으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근데 고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 하루에 20% 먹으러 들어왔다가 완전히 뭐 반타작 나는 거죠. 니콜라가 약간 그런 꼴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영상 남겨드렸지만, 니콜라야말로 사실 실체가 없는 기업인데 소문에 의해서 오는 거지. 여긴 대박이야. 근데 뭐 니콜라를 디스한 거 아니에요. 니콜라는 저는 델타보다 니콜라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갑자기 델타가 생각나는데, 부실한 적자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삼성중공업 이런데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많이 개선되고 있어. 많이 개선돼도 마이너스야. 이런 기업들보다, 그리고 앞으로 조선업이 미래가 있냐? 그렇게 정말 얘가 정말 그 건실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상한가 한 몇 번 받으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저 들어갔어요. 물려 있습니다. 한 20%, 23% 가지고 있을수록 마이너스가 목이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5%였는데 조니 대표님 장기 투자하라고 했어. 그래서 10%. 정인 대표님 장기 투자를 했어. 난 20년 가지고 있을 거야. 15%, 20년 가지고 있을 거야. 20%, 20년 가지고 있을 거야. 23%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간이 한 뭐 2개월 됐어요. 뭐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5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주식 투자, 선물준 산타님께서 얘기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정말 SK 바이오팜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초기에 SK 초기 투자자들, SK 바이오팜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대박 났고, SK 뭐 바이오팜 직원들이 스톡 옵션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직한다. 나 부자 돼가지고 일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떴죠.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쇼쟁이 그러니까 단기에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20%밖에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있었으면 결국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볼 수도 있죠. 200만 원, 300만 원 어디가 라고 하면 뭐 할 말 없지만, 정말 크게 본 사람들은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반대로 고점에 들어온 사람들 하루에도 200만, 300만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뭐 1억을 내놨다. 그러니까 뭉치를 키우면 1억을 내놨다 그러면은 물론 하루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 수 있지만 1억이 들어왔는데 하루에 2천만, 3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언제 들어온 사람들? 진지하게 SK 바이오팜 초창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선물 주는 산타가 이제 주는 레슨은 뭐냐면, 대성 부른 기업을 장기 투자하라 라는 겁니다. 그 부자는, 벼락치기 부자는 부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죠. 이게 바이오팜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단타 하루 종일 한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 그 조그만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결국 4만 원 벌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4만 원 곱하기 1년이 50이거든요. 50주를 딱 퉁치면 4만 원 곱하기 50주, 200만 원. 200만 원 뭐 땅 파고 나와? 근데 내가 전업 투자자 아니잖아. 제 직장인인데 일하면서 창 들여다봐. 거의 한 운동 만 운동 하면서. 그게 정말 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이제 하루 연차를 쓰면 뭐 하죠? 스타벅스 커피숍 가가지고 종일 모바일 MTS 들여다보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지? 뭐 하는 짓이지? 이 시간에 내가 책을 읽으면은 책 한 권을 읽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글을 썼으면 제가 글도 많이 쓰는데 더 좋은 글을 썼겠다. 물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저의 좋은 글의 소스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소스를 위해서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억지로 그런 걸 진정한 소스가라면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경험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계기가 됐어. 정말 내가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나의 마음버릇을 되게 크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책에서 그래요. 결국에는 이게 박영웅 님인가요? 주식농부? 이분은 평생 동행할 기업을 농사를 짓듯이 같이 동행해야 된다. 5개 기업들. 이것도 좋은 표현인가? 농사를 짓듯이 좋은 표현인 것 같고, 그냥 같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서 계속 가꾸고 벌레를 잡으면서 이 기업과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같이 할 기업들을 골라내는, 이 기업이면 나랑 진짜 평생 같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 그래야 큰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을 여놓고도 이 기업은 진짜 정말 내가 가꾸고 같이, 그리고 가면은 나한테 한 10년 같이 가면은 한 10배로 뛰어서 한 10억이 되고, 내 돈이 은행에 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해봤자 2억도 안 돼요. 1%이니까 10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썩는 거고, 이렇게 좋은 기업들, 정말 좋은 씨앗에 1억을 여놓으면 그게 10년 뒤에는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많은 말 같고, 선물 주는 산타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을 내가 인수한다고 표현했다. 좋은 표현이죠.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싶다. 이 기업을 정말 내가 이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 주식을 산다는 게 내가 경영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주식을 사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죠. 그러면은 정말 장기로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맞다. 내가 그게 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정이 오거나 폭락장이 오더라도 두렵잖아요. 왜? 이 기업의 근본, 펀더멘탈, 가치 투자인데 그럼 변함이 없거든요. 가치 투자자들이 행복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업 투자자들 방광 터지고 하루 종일 3시 반까지 화장실, 9시부터 3시 반까지 화장실 못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지 않잖아요. 전업 투자자는 그게 본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직장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냥 부업으로 하는데 이걸 하루 종일 들여다봐. 게다가 이제 미국 주식까지 하니까 밤낮으로 낮에는 코스피 코스닥, 밤에는 나스닥, 다우지수. 행복하지 않아. 밤낮 너무 행복하지 않아. 맨날 그 시세에 흔들리면서 내 마음이 천당과 지옥까지 와가요. 근데 천당과 지옥까지 왜 왔다 갈까요? 단타를 누렸기 때문에. 니콜라가 오늘은 30% 오를까? 50%나 떨어졌어. 미치겠다. 언제 또 내가 니콜라라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 들어. 너무 다 SK 바이오팜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 책임은 다 좋대. 야 대박이야. 야 이거 테슬라의 절대 강적 등장. 니콜라 사.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앙드로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이제 오디오북 또 그러니까 일부 발췌독도 해드렸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 그걸 이용하겠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기본적으로는 그 약간은 가치 투자에 가까워요. 투자는 예술의 영역이라 하지만 심리 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술의 영역인 거죠. 약간 과학적으로 뭐 계산하고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우리가 그런 말이 너무 현혹되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런 말을 이용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나 니콜라가 한 50% 진짜 제가 가지고 있을 때 50% 떨어졌을 때 제가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많이 크게 물을 타가지고 한 18%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그 다음날 한 20%, 어제도 22%가 올랐는데 겨우 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고생을 했어. 1, 2주를 고생해가지고 겨우 0.5% 먹고, 그러니까 한 1만원, 2만원 벌고 나왔어요. 1, 2주 고생했어. 밤낮으로 봐서. 물을 타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공포에 사는 사람들, 어제, 이건 너무 바닥인데 샀으면 운 좋게 하루에 22%, 어제 22%, 하루에 22% 올랐으니까 하루에 단타 치고, 오늘도 또 선물 보니까 오르는 것 같던데, 단타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건 뭐, 쉽네. 돈 벌기 쉬워. 근데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100만 원 넣어놓고 22만 원 벌 수 있지만 1000만 원 넣어놓고 220만 원 벌 수 있지만 하루에 30%도 떨어지는 게 니콜라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었으면 300만 원 없어지는 거고 100만 원이었으면 하루에 3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30만 원 내 돈인데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300만 원 잃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천당하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게 이제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또 되게 스마트하면 너무 바닥이다 싶으면은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무 이제 거지 주식 말고 니콜라는 그래도 많은 대중의 세상의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 관심 모여 있잖아요. 이거 너무 싼데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쇼쟁이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들어와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나 또한 탐욕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사고 싶어. 이렇게 비싼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살까요? 탐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놈은 더 간다 라는 전략에 맞긴 한데 근데 그게 니콜라가 입소문이 엄청 무성하잖아요. 관심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엄청나게 그게 진짜 파도처럼 왔다 갔다 큰 파도처럼 태풍처럼 왔다가 태풍처럼 빠지고 이 풍경을 견딜 수 언제 태풍처럼 왔다가 태풍처럼 빠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네, 기업이 너무나 애플처럼 캐시 지금 워닝 서프라이즈 냈죠. 애플처럼 계속해서 애플도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지만 애플은 그만 합당한 실적을 내고 있죠. 그러면은 애플을 샀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폭락자가 온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도 금세 회복을 할 거예요. 물론 지금의 주가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 만약 진짜 약세장이 온다 그러면 그건 약간 퀘스천이긴 한데 어찌됐든 위대한 기업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전 주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삼성중공업이나 적자기업, 델타디스라기보다는 적자기업이었어요. 적자기업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애플은 태풍처럼 왔다 태풍처럼 빠질까요? 시장 전체가 다 빠졌을 때도 아마 덜 빠질 겁니다. 나머지 기업보다는. 왜? 아마 그 시장 전체가 태풍처럼 빠진다 그러면 아마 애플은 그냥 뭐 호우주의보 정도로 아마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실적이 이익이나 이런 게 너무나 건실하면 결국에는 주가는 거길 따라간다는 거죠. 그걸 믿고 장기 투자하라는 게 선물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이론이고 모든 부자들 주식농부 박영옥 씨 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제가 진짜
이런 단타도 진짜 많이 해보면서 정신적 노이로 이제 그 다음에 삶이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돌고 돌았는데 결국에는 장기 투자하는 게 맞아요. 장기 투자해야 여러분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은 여러분은 나는 장기 투자하겠다, 시세에 흔들리지 않은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어디에?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 같은 우량한 주식 종목, 정말 사고 싶은, 애플 사고 싶어, 차 사고 싶은 기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터 린치 선생님의 얘기 나옵니다. 피터 린치가 주가는 어디에 귀결되냐, 결국에는 이익에 귀결된다 그랬어요. 이익은 뭐냐, 크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이 두 가지예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커지는 기업, 아니면 완전히 뭐 애플이 계속해서 뭐 10%, 올해 10%였는데 내년도 20%, 내후년에 30%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주기 때문에 소형주는 유지해야겠죠. 대형주인데 이렇게까지 엄청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쓰고 있는데, 그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 준비하면서 캐시가, 그 이익의 성장이 계속해서 두 자릿수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제가 샀던 그 인생 주식 10개 법칙이라는 이제 영국 투자, 최근 한 7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그 제목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세일은 투자 운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영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완벽하게 초우량주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손에 꼽힐 정도로 없대요. 뭐냐, 지난 한 5, 6년간 무조건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 부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피터 린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든 가치 투자자들, 성공한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했고, 왜 부자의 마인드죠. 나는 시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우량한 기업을 골라내야죠. 우량한 기업은 뭐냐, 두 자릿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익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것,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10%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이 10%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그런 기업만 나는 골라내겠다라는 게 극단적으로 그런 거고, 궁극적으로 피터 린치도 이익이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 피터 린치는 기본적으로 소형 성장주를 16살짜리 10배걸짜리를 좋아하잖아요. 10배걸짜리는 원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올해 10%였고 15%, 20%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외형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내가 여기에 이제 올해는 티셔츠 100개만 팔았는데 내년에는 200개 팔고 내후년에는 300개 팔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남는 게 많아지는 거지. 그 회사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결국에는 이익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죠. 세일은 투자 운영을 운영하고 있는 인생 주식 10개 법칙의 그 분도 얘기했고, 피터 린치도 두 번째 살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부채가 거의 없을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가 없을 건데, 80년대 포드가 제일 잘 나갔을 때 그때 얘기를 해요. 뭘로 하냐? 우리가 재무제표를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재무제표 보면 자산에 보면 자산과 아까 재무 상태표라 그러죠. 예전에는 대차 대조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자산과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 차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다 어려운 거 다 빼고 재무 이제 상태표를 딱 보면은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은 이렇게 예금이나 아니면은 그 주식에, 우리도 일반 회사들도 주식에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식은 당연히 팔면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 예금도 이자가 조금 깎이는 거 보죠.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주식도 그 시세에 따라서 평가손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그거만큼은 그대로 현금화 시킬 수 있죠. 이 두 개의 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자산이 50억이 있고 단기 금융 상품이 50억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100억의 캐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무 상태,
재무 상태가 100억의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피터 린치가 장기 부채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장기 차입금, 장기 금융 부채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합을 합쳐야 돼. 이게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거. 이거를 빼고도 플러스 캐시가 남으면은 이 회사는 엄청 좋은 회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50억, 단기 금융 상품이 50억 있으면 둘이 합쳐서 바로, 단기라는 것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 바로 100억이 있어요. 근데 장기 차입금이 뭐 30억? 장기 금융 상품이,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여는 거죠. 장기 금융 부채가 나중에 갚아야 된다. 그게 한 또 30억 있다. 그럼 60억, 합쳐서 60억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빼면은 40억 캐시가 남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부채가 없는 거예요. 부채가 없고. 아니, 단기 부채도 있잖아. 단기 부채는 여기서 중요한 건, 피터 린치는 정말 깐깐한 그 가치 투자자 들은 그 워런 버핏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그 현명한 투자자였던 그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깐깐하게 그런 거 따지겠지만, 그런 거 너무 따지다 보면 숫자 함몰돼 가지고 전체를 잃을 수 있다라고 피터 린치가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단기 부채가 한 30억이 있어요. 그런 건 그냥 그 유형 자산이나 재고 자산 처분해 가지고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정말 회사가 좀 어렵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재고 자산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재고 자산이 뭐가 있어? 자동차가 남아 있어. 이거 팔면은 야 이거 빨리 급하게 이거 30억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 30억 빨리 은행에서 빨리 갚으라고 연락 왔다. 야 어떡하냐, 지금 돈 있냐? 현금 없는데. 그럼 자동차 이거 한 100대 팔면 30억 나오겠네. 100대 팔아, 1000대 팔아서 갚어. 1000대 바로 팔아서 갚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 안 돼. 그러면 자동차 공정 있잖아, 공장. 야, 공장 우리가 울산 공장 그거 팔아라. 그래서 팔아서 바로 단기 부채는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기 부채는 충분히 다른 자산들을 처분해서 아니면 토지가 있다,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을 일부 팔아서, 공장 부지가 있다 그러면은 공장 부지를 팔아서 바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갚을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부채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은 현금과 장기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아주 우량한 기업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두 번째, 이렇게 이 두 가지 충족했으면 아주 좋은 회사예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아주 좋은 회사예요. 크게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하고, 결국 이익은 주가에 수렴하는데, 이 회사가 이익은 계속 늘고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망해버리잖아요. 크게.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쉽게 망하죠. 부채가 너무 많아. 이익은 계속 늘었는데 얘들한테, 종업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파산이라고, 흑자 도산을 그러잖아. 돈은 많이 있는데 이거 바로 은행에서 돈 갚으러 간 거 그걸 못 갚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파산 나는 거죠. 그래서 캐시가 충분히 있으면 크게 빨리 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는 그것만 딱 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 두 가지 충족하면 이미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거의 다 됐습니다. 됐고, 여기 골랐으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남죠. 얼마에 사야 되지? 아까 말했잖아요. 선물 주는 산타 이분께서 기업이 인수한다 그랬는데, 인수 단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원래 100만원짜리 회사인데, 150만원을 주고 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뭐야, 사기당했어? 50만원 더 줬잖아. 근데 원래 100만원짜리 회사인데 80만원에 샀어. 그러면 기분 좋죠. 너무 싸게 샀는데 좋아, 이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안전마진 확보하라는 게 그겁니다. 싸게 사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죠? 그렇죠. 주식시장은 합리적 개인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합리적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타를 하는, 그리고 일반 기미들, 동학 기미들, 탐욕에 눈이 먼, 아니면 공포에 치르던, 원래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 그랬는데, 보통은 뭐라 그러죠? 일반 기미들은 탐욕의 고점에서 사가지고 언제 팔죠? 공포에 질려가지고
야, 미쳤네. 지금 10% 떨어지네. 빨리 팔아. 더 이상 손해보지 말자.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거죠. 공포의 파는 비합리적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전체 시장이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은 물론 아주 좋은 우량주인 애플이 어떻게 되죠? 캐시카우인 애플이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원래 350만 원짜리 주가가 갑자기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저로의 찬스예요. 빨리 회복한다 그랬죠. 호우는 빨리 가는데 다른 것들은 같은 300만 원짜리인데 별로 건실하지 않은 기업은 한 200, 150까지 떨어지는데 그래도 엄청 건실한 기업은 그 애플은 250으로 이제 바닥도 낮게 치는 거죠. 250으로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250은 충분히 싼 거죠. 그래서 250을 확 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영업이익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뭐 지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해 가지고 뭐 채권 수익률로 다 할인해 가지고 지금 그 주식 발행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지금 한 주가가 얼마 이게 적당하다. 이 계산하는 방법이 또 나오는데 이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저도 그걸로 한 3개 기업인가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이 지향하는 가치 투자 책을 샀어요. 그 책에서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낮게 나오니까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정말 심하게 조정이 와야지 이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럼 못 사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 얘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그 메리츠 자산 운용의 조니 대표는 주식은 마켓 타이밍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지금 마켓 타이밍 얘기하고 있잖아요. 싸게 사라. 근데 워런 버핏 싸게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락장, 조정장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가지고 사라는 거고 조니 대표님은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 있을 때마다 사라. 월급의 일정 부분이 사라. 매월 1일자에 요금 나오면 1일자에 사라. 얘기예요. 이거는 기계적 매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은 기계적 매수를 하는 사람하고 투자 총액이 똑같아요. 근데 나는 매월 1일자에 그냥 정기적으로 사는 사람과 그래도 똑같이 월급의 10%, 월급이 만약 200만 원을 그러면 10% 20만 원을 가지고 매월 1일자에 사는 사람하고 그래도 2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2월 15일 날 사. 아니면 한 번은 3월 말에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마켓 타임을 롤링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냐? 한 10년 전인가 보니까 그 수익률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밖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마켓 타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그 책이에요. 그런 연구 결과인데 그 연구 결과는 사실 알죠.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되게 유심히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조니 대표님은 한 주식을 샀으면 20년, 30년 가지고 있어라. 노후 준비해라.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제가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이익은 주가에 수렴한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우량주, 그냥 우량주도 아니에요. 우량주는 재무 상태가 건전한 주식을 얘기하는데 그냥 재무 상태가 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량 성장이라는 단어부터 우량 성장주, 이익이 우량한 재무 상태 부채가 없고 이익이 많이 나는 우량한 기업이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을 한다면 커간다면 이 기업은 인수해라. 이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based on 우량 성장주일 때 조니 대표의 기계적 매수는 항상 성공합니다. 이 전제 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익의 성장률과 첫 번째 조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이익 성장률. 두 번째 부채가 거의 없는 캐시가 많은 회사. 이 두 가지 조건을 찾아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본인이 보세요. 저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재무제표는 안 봤네요. 국내 건 좀 봤는데.
그거는 본인이 공부해서 이 두 가지에 충족한다라고 하면은 사세요. 마켓 타이밍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셔도 됩니다. 10년 뒤에 보면은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성장했다 그러면 10년 뒤에 영원한 건 없다 그렇지만 확실한 전제 조건은 계속해서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했고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성장률 보여줬고 부채가 없다. 부채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없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캐시가 남을 거예요. 캐시가 남아도 기 때문에 배당 엄청 많이 하잖아요. 캐시가 남아도, 특히 애플은 캐시가 남아도 겁니다. 이걸 충당했으면 그냥 지금 사셔도 됩니다. 폭락장 나오면 살 거야. 그럼 폭락장 오면 참 좋겠네.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사실 강세장 랠리가 길게 갈 때는 몇 년 갔대요. 3, 4년. 나는 폭락장 올 기다릴까 하다가 안 와. 그러면은 물론 워런 버핏은 폭락을 엄청 기다립니다. 워런 버핏이 올해 초에도 이런 했겠죠. 아, 주식이 너무 과열해가지고 나는 살 게 없다. 라고 했는데,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캐시를 가지고 기회가 됐을 때 기업 산항이죠. 산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부자의 그릇이 큰 거예요. 왜? 자기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의 그릇이 엄청 크거든요.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엄청난 거죠. 우리 보통 범인들은 내가 주식을 저도 한 3개 정도 관심 있는 기업이 생겼고 이 3개 기업들이 성장률이 대단하고 한국 기업 중에 코스닥이에요. 피터 린치 기준에 따라서 제가 이익의 성장률을 받고 그 다음에 부채가 거의 없어요. 이야, 이건 너무 건실한데? 이 3개가 지금 사고 싶은데 주가가 폭락이 안 오고 매일 올라요. 약세장에서도 거의 안 떨어지고 근데 역시 좋은 기업은 보는 사람들이 똑같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너무 올라서 놓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더 살까? 라는 생각이 있으면 또 근데 또 너무 높게 산 거 아니야? 아니야. 또 5년 뒤에 보면은 2, 3년 뒤에 보면 이건 낮은 걸 거야.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생겨요. 그래도 좀 일부는 샀고 그게 근데 적정 가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꾸준하게 이익이 커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 부채가 없다는 거. 이익 성장률, 제가 지금 산 거는 이익 성장률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의 20%, 30%예요. 그리고 진짜 캐시가 남아 돌아요. 작은 기업이에요. 컬갈 확률이 아직도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은 이 주가에 사더라도 나중에 2, 3년 뒤에 보면은 잘 샀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소 2배, 3배 간다. 라고 해서 저는 이거 장기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오늘 한 3% 정도 마이너스인데 크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마이너스 10% 떨어지면 저는 그때는 더 저가 매수 기회라 생각해서 더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런 기업들을 발견하는 거.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량 성장주라면 그냥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계적 매수하세요. 조니 대표의 말대로. 조니 대표의 말을 틀린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무조건 우량 성장주일 것. 이란 전제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량 성장주. 우량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부채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기업들을 찾았으면 언제를 기다려요? 폭락장에 아예 안 돼요. 조정을 기다리면 돼요. 조정 때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그 나스닥 보면은 아니면 우리 코스피에 봐도 한 2, 3일 동안 쭉쭉쭉 계속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를 지켜봐서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한 내가 봤던 시점보다 한 5%? 10%? 10% 떨어졌다. 그러면 좋아 라고 사는 거예요. 분할 매수. 근데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분할 매수 하는 거죠. 다음에 또 오르면은 좀 기다리는 거죠. 이제 오르는 추세가 역전됐네. 반등이 왔네. 라고 해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워런 버핏식 기업 하는 거고 조니 대표식으로 우량한 성장주가 맞다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계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근데 언제 매도해야 되는가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모으기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업이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기업의 스토리를 계속 확인해라.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 준 산타의 말 똑같이 얘기해요. 선물 준 산타님이 봤을 때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생각했었는데 내가 인수한다 그랬잖아. 내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죠.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안 되겠네.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네. 내가 인수를 했어. 그럼 계속해서 분기 실적 보는 거죠. 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1분기 때 딱 봐요. 그러면서 또 스토리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근데 2분기도 또 떨어져.
이거는 내가 생각이 진짜 잘못했나 보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요. 회사에 전화해보고 어떤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는지 이런 것을 다 뭐 정말 갑자기 온재료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떨어졌대. 근데 이 온재료 값이 너무 인상되는 게 그래서 적자가 그러니까 약간 이익이 줄어드는 게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좀 장기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수입이 좀 원활치 않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원래 건실한 회사다라고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근데 또 이거 미중 무역 전쟁이 하나의 예시예요. 이게 너무 장기야 너무 길다라고 봤을 때 이 기업은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기업의 스토리가 바뀐다 이익을 못 내는 이제 환경이 확실히 구축이 되어 버렸다. 트럼프가 뭐 아마 재선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런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4년 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해서 이 기업의 스토리가 틀려졌다 애초에 했을 때보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영업이익이 한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줄어들었다. 성장률이 두 자릿수 유지하라 그랬는데 한 자릿수로 계속 하더라. 그러면은 매도해야죠. 스토리가 바뀌었으면 확실하게 스토리가 바뀌었던 거 확실하다 그러면 선물 주는 산타의 사람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니 내가 확신이 없는 기업인데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영 아니야. 그러면 운영하고 싶겠어요? 아니 일단 팔아야죠. 나는 운영 못하겠다. 이 기업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자의 마인드다. 그러니까 자를 때 확실하게 잘라야 된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이 영상은 이 음성으로만 말씀드렸던 이거만 사실 좀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서 딱 제가 오늘 인용을 많이 했던 여기 나온 책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러면 딱 진짜로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스크립 이거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마인드가 우선이거든요. 솔직히 마인드가 우선이고 제가 마인드가 우선이냐 기법이 우선이냐 했는데 마인드가 우선이고 기법이 따라와줘야 되죠. 기법은 뭐냐? 피터 린치의 전설을 떠난 올가 영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머스트고 그 다음에 그래도 피터 린치 올가 영웅에 보면은 그 재무제표 보는 법이 정말 짧게 한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박 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 이런 정도 책 정도 추가적으로 한번 봐주면 거의 완벽해집니다. 이 세 개만 확실하게 섭렵을 해도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저한테 후회하는 일 없을 거고 주식으로 정말 큰 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들으신 분들은 거의 로또급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느꼈던 거 단타로에서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확신 있는 기업도 생겼고 이런 식으로 눈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그러면은 계속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자기가 놓쳤던 스미루타 종목들 이렇게 딱 리스트업을 했거든요. 엄청 많아요. 4페이지 넘어가거든요. 전설로 떠나는 올가 영웅. 나 아까워하지 말래요. 또 나오면 돼. 맞아요.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내가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럼 계속 이 기업 봐라? 실제가 너무 좋은데? 아니면 너무 어디 딱 나가는데 너무 잘 팔지 물건 잘 팔지 좀 물건 뭐지? 애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애초에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다 썼을 때 카카오톡 이거 뭐야? 상장이 됐어. 근데 그때 처음에 바로 안 샀어도 됐어요. 아무리 많이 쓴다 그래도 이게 스타트업인데 라고 해서 했는데 실적을 봐. 한 8분기 연속 2년치를 봤는데 야 여기 이익 성장률이 장난 아닌데? 라고 판단을 해서 엄청 몇천 원대 들어갔으면 지금 얼마죠? 33만 원 가격이에요. 3,000원에 샀으면 몇 배죠? 그렇죠. 10배가 됐습니다. 10배가 아니지 100배네 100배 100배 1억 연합 그러니까 1000만 원 연합쓰면 100배니까 10억이네요. 1000만 원 연합쓰면 10억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셨고 여러분 들으셔도 좋고 제가 제가 느꼈던 엑기스는 다 여기 넣어놨고
제가 추천드렸던 세 권의 책들 무조건 보세요. 이 책, 지금 선물 준 산타의 주식주도 시크릿. 이분 블로그도 가보세요. 마인드 교육이 많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단탈하고 싶어. 그럼 여기 먼저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보세요. 탐욕을 억제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피터 린치의 전설을 따르는 올가 영웅. 세 번째는 재무제표, 한국의 재무제표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박회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 이 세 권.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사서 그냥 바로 지금 교보문고 앱을 켜서 주문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저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